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바로 이것, 우리 아이들이 국어사전을 친구처럼 대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 국어사전을 들고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문해력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안내드릴까 해서예요. 그럼 국어사전이 꼭 해답인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건 해도 된다 또는 안 해도 된다와 같은 선택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방법이라는 것. 그렇다고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최소 문해력이라 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능적 문해력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독해력, 어휘력에 국한해서 말했다면 문해력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최소 문해력이 형성되었다면 기능적 문해력으로 넘어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핵심 능력이 어휘력이에요. 성인이 되어서 경제력의 빈익빈 부익부가 현금이나 부동산, 기타 등등에 의해 좌우된다면 문해력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문해력의 자산이 어휘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국어는 우리말, 즉 모국어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대화 수준의 모국어 사용과 국어과의 텍스트나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타 과목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교과로서의 국어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단어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누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빈도수 높은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일상어라고 해요. 그런데 나누다는 배분하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분류하다, 분석하다 이런 단어의 뜻을 모두 포괄하거든요. 이렇게 세분화되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비롯한 비문학 지문에서는 나누다라는 일상어보다 쓰임에 맞는 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요. 배분, 구분, 구별, 분류, 분석 이런 단어를 학습 도구어라고 해요. 학습 도구어는 교과 학습을 할 때 꼭 필요한 어휘를 말하거든요. 이 학습 도구어는 2440여 개로 정리되는데요. 꽤 많죠. 그러면 이 2500개 가까이나 되는 학습 도구어를 리스트를 뽑아서 아이들에게 외우게 할 것인가? 듣기만 해도 숨이 탁 막히지 않으신가요? 어휘력 향상을 위해 어휘 학습을 한다. 우리말인데 어휘 학습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씁쓸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래도 모국어니까 어휘의 많은 부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서 조금씩 서서히 스며들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많은 어휘량이 이 방법으로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일상생활과 독서를 통한 가장 자연스러운 어휘 습득 말고 부수적으로 어휘 학습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면 그 학습이라는 단어의 이미지 때문에 그리 달갑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휘는 너무 거창하게 학습이라고까지 칭하지 말고 교과 공부를 하다가 또는 독서를 하다가 사설을 읽다가 전단지를 우연히 보다가 낯선 단어를 접해서 이해의 문턱에 딱 막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기능적 문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교과서를 공부하는 상황이라고 설정해 볼게요. 교과서의 많은 텍스트가 비문학 영역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문학류보다 비문학 영역의 지문 이해도가 더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최근에 역사공부법에 대해 설명을 드린 김에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으로 실제 어휘학습을 하는 5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을 알아봅시다 라는 부분이에요. 아이가 교과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기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휘를 만났어요. 여기서 1단계 체크하기.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 놓는 거죠. 그런데 이 모르는 단어들은 사회 공부를 잘 이해하기 위한 학습 도구어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강조해서 체크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내용을 밑줄 긋고 체크하는 것과는 차별되어야 해요. 2단계는 유추하기. 유추는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는 거죠. 이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부모님이 매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때마다 아이가 사전을 찾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유추 능력은 꼭 키울 필요가 있어요. 3단계는 사전 찾기. 사전 찾기 단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잘 모르겠다고 체크한 교류, 교환, 문물, 도기, 대회
이런 단어의 의미를 아이가 이해 가능하게 게다가 정확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저도 막상 말로 설명하려면 어려운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전을 찾아보는 게 가장 현명해요. 사전을 찾아보면 교류는 서로 교의 흐를류로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여 흐름 또는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어요. 교환은 물건 따위를 서로 주고받아 바꿈 교류와 교환은 비슷하지만 쓰임이 전혀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에 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수업 중에 아이들은 도끼는 안다, 톡이랑 도자기는 안다, 그런데 도끼는 모른다 라는 반응을 보여요. 하지만 톡이, 도자기 이런 단어에서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짐작은 하죠. 하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는 거예요. 왜 삼국시대 때 경주에서 톡이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닌 도기가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라고 표현한 건지 교과서에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톡이, 도기, 도자기의 차이는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힘들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느리지만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수능 칠 것도 아닌 아이들이죠. 4단계는 정리하기.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나 집에서 아이들과 공부할 때도 무조건 이걸 사용해요. 바로 포스트잇. 당연히 어휘장에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꾸준히 단어장 정리하는 아이들이 그리 흔치 않아요. 본 수업 전에 또는 가정에서 공부할 때 포스트잇 주고 먼저 공부할 부분 한번 읽어보면서 포스트잇에 체크한 낯선 단어, 그 모르는 단어와 뜻을 메모하는 거예요. 원활한 본학습을 위한 전 단계인 거예요. 5단계는 활용하기. 제가 매번 강조하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용법에 맞게 사용해보는 이 익히고 써먹는 단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고 유추하고 찾고 정리하는 단계는 배움의 과정이었어요. 배운 단어는 머릿속에 절대 남을 수가 없거든요. 꼭 써먹으면서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교과학습 말고 독서를 할 때는 약간 융통성 있게 해야 하는데요.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아본다면 독서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으로 유추가 힘든 단어는 체크만 해뒀다가 독서가 끝나고 나면 찾아보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 읽은 책, 이런 텍스트에서 접한 단어를 몇 개라도 머릿속에 넣는 이 5단계를 거치면 어휘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독서와 부모님과 나누는 일상 대화 속에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보고 접해보는 거고요. 교과학습을 하거나 독서를 할 때 새로운 어휘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 꼭 한번 실천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고 좀 다른 느낌으로 만나 배웠어요. 저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